샴페인 서울의 주역들이 샴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샴페인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로랑베리에 지오포리, 볼랭저, 페우시모네까지 총 4곳의 생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랑베리는 규모상으로는 세계 5대 샴페인 브랜드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NM 샴페인 하우스인데요. 1812년부터 시작된 로랑베리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로랑베리의 모든 스타일은 2세대인 베르나르드 노난크루의 비전과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의 시작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약 1헥타르의 규모의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원을 가볍게 산책하며 그 시대를 살았던 와이너리의 시작과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필록셀라와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200년이 넘는 전통을 지키라는 로랑베리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샴페인 하우스의 발자취를 느끼며 걷다가 와이너리 바로 앞에 위치한 르블레상스 파셀에 도착하였습니다. 와이너리의 창업주인 앙드레 미셸 팔롯이 1812년에 처음 구매한 파셀인데요. 이곳에서 재배한 포도들로 200년이 넘는 허리티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자, 이제 와인 셀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와인이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와이너리의 노하우가 집약된 양조시설은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양조장을 지나 샴페인 하우스들의 특징 중 하나죠. 2차 발효 및 숙성이 진행되고 있는 셀러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트들이 자가 분해되면서 샴페인의 독특한 풍미가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세월의 흔적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숙성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소믈리에 분이 계셨는데요. 아시아 지역 총괄 디렉터께서 친절하게 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You remember let's say the various step of producing champagne. This step is the almost ultimate step. In those bottles, there is still the fermentations happening, the second fermentation. So there are still the deposit inside. When you keep the deposit inside, you do not disgorge it, so you do not remove the deposit. The bottle can live very long time. So 10 years, 20, 30, 40 years. Of course, the taste is going to evolve and change. So it will be sometimes it could be slightly different from an old wine, but there is a huge differences between if I sell you a bottle in Korea, the bottle is already kind of dead. There is no more deposit inside, so the wine is going to evolve into old wine. But old wine with deposit and old wine without deposit is completely different. So this one, if we remove a bottle, we disgorge it, and then we drink it in 1 week or 2 weeks because we need time to let it, right? Then it will still appear quite fresh. If you buy a very old bottle already disgorged and you drink it, it will be very old wine, so very oxidative, very oranges. This one will be different. Okay, so you want to sell this bottle of the water? That's a good question. We here, and we can walk a bit after if you want, but this is the kind of the vinothèque. So this is the memory of Laurent Perrier. There is all the iterations of Grand Sec ever produced by Laurent Perrier. We do not intend to sell them because they are used for the future winemaker or very special tasting, but 90% of it is for the memory and for the winemaking, teaching winemaking history. Sometimes we sell some of them. Especially, for example, the one we are starting to sell is the iteration 20
So we remove some of the bottles, very few. We disgorge it. We put the cork. We label it, and we can sell it. But it's very limited production. No. Well, you're gonna have a good tasting. 대부분은 이스트 컨택을 길게 하여 몇 년 정도 늦게 레이트 데크로즈망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이스트 컨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랑 페리에의 캐릭터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VIP 테스팅 룸입니다. 울트라 브룻, 라큐베, 그랑시에클 넘버 26, 알렉산드라 로제까지 멋진 와인들을 테이스팅했습니다. 와이너리의 스타일인 프레쉬하면서도 섬세하고 거기에 우아함을 갖춘 멋진 와인들이었습니다. 테이스팅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와인을 드시면서 단순히 좋다라고 표현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풍미와 마셨을 때의 느낌을 공유하신다면 와인이라는 문화에 한 발짝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테스팅 이후에는 로랑 페리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에 들러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샴페인과 함께 프랑스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음식들도 꽤 수준급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로랑페리에 방문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인상에 남았고 그랑시클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넘버 6 꼭 한번 먹고 싶네요. 넘버 6 왜?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의 69년, 66년, 64년 그 세 개를 블렌딩한 빈티지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와이너리를 다닌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되었는데 가장 청결한 와이너리.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우리의 지문이 하나도 없어. 먼지 하나 없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인상적이었고 와이너리가 깨끗한 만큼 와인도 굉장히 클린하고 퓨어하고 엘레간트하다. 네. 자, 로랑 페리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샴페인 하우스는 볼링저입니다. 볼링저는 1829년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NM 하우스로 국내에서는 007 제임스 본드의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샴페인 중 하나입니다. 투어는 볼링저를 상징하는 밭인 클로생작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필록셀라를 피해 살아남은 아주 작은 구획의 올드바인들은 비에비뉴 프랑세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와 슈레테르의 포도를 블렌딩해서 비에비뉴 프랑세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클로생작은 샴페인 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볼링저에 있어서 그 상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포도밭입니다. 샴페인 투어에서 항상 이렇게 엄청난 바틀이 저장되어 있는 지하 셀러를 방문을 하는데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방공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샴페인을 만드는 볼링저는 곳곳에 이렇게 샴페인 퓨피트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3달마다 30병씩 병을 돌려주며 입구에 이스트를 모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인셀러 안쪽에는 볼링저 가문을 위한 올드 빈티지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가문의 긴 역사를 보여주는 마치 오래된 유적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100년 넘게 숙성된 와인들을 언젠가 맛볼 수 있을까요? 셀러에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테스팅룸에서 볼링저의 다양한 와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엔트리 큐베만 마셔도 볼링저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볼링저는 영국 황실에서도 특별한 날에 사용되는 와인으로 유명하죠. 요즘 같은 날씨가 더운 날에 볼링저와 함께 하시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RM 생산자죠. 지오포로이입니다. 지오포로이는 2006년 아이로 이사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포도밭은 북서쪽에 있는 뀨미에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인의 역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14헥타르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에 들어서자마자 귀여운 강아지 2마리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에 와이너리의 오너인 장 바프티스트 지오프로이의 딸인 샤샤 지오프로이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샤샤 지오프로이는 현재 아버지를 도와 와이너리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 지하셀러로 가보실까요? 여기서부터는 현재 오너인 장 바티스트 지오프로이가 함께 테이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양조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대부터 와이너리를 책임지고 계신데요. 각기 다른 파셀의 디테일에 중심을 둔 샴페인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후 2023년 수확한 포도로 만든 벤클레어를 테이스팅했는데요. 아주 뛰어난 미네랄 캐릭터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젖살 발효를 진행을 하지 않는데 이는 와인에게 지닌 뛰어난 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1차 발효 후 안정화와 숙성을 거치는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오프로이는 일부는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하고요. 일부는 콘크리트 탱크에서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 탱크는 퍼페추얼 리저브를 보관하는 곳인데 와인 온도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어의 마지막은 역시 와인 테스팅입니다. 샴페인의 명가답게 역시 와인 글라스는 짤토입니다. 거의 모든 라인업의 꾸베들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고 특유의 뛰어난 애시디티가 인상적인 자리였습니다. 장 바티스트 지오프로의 배웅을 마지막으로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몽타뉴 행스 베르제네에 위치한 페우시모네입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오너인 데이비드 페우시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샴페인 소울을 통해 한국에 처음 방문을 하셨던 페우시모네는 작년 행사를 통해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한 와이너리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홍삼을 선물로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비교가 조금 되시겠지만 직접 포도를 재배하는 RM 생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셀러가 아주 작습니다. 물론 작은 밭은 아닌 7.5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이 베르즈네와 마이, 부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성은 버건디에서 사용되었던 유즈드 오크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블렌딩을 통해 다양한 급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날 테스팅은 엔트리급 페이스 노드를 시작으로 플래그십 와인들까지 다양한 와인들을 테스팅했는데요. 와인마다 개성이 넘치며 특유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It's fin lieu cuvée. Fin lieu in Champagne language, it's the best lieu dit. And lieu dit, it's the soil, you know, like climat in Burgundy. Yes. And fin lieu, it's a collection of single vineyard cuvées. Each number, one plot. One plot. So it's number 1 part and number 2 part. Yeah. 7. Yes, 1, 2, 3 in Pinot Noir, 5, 6, 7 Chardonnay. Number 4. Never. Perhaps one day Pinot Noir from Sillery or the first Meunier in Pays-Simonet. I don't know. 와인을 한참 테스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이비드가 샴페인이 아닌 술을 한 병 가지고 오셨습니다. 페우시모네가 만드는 하타피아를 숙성한 오크통을 프랑스 현지 위스키 업체에서 구매해서 거기서 싱글 몰트를 만든 것입니다. 오크통이 부르고뉴 샴페인 위스키 업체,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타피아를 만들었던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킨 위스키라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와이너리의 철학과 테루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페우시모네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환한 미소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투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샴페인 하우스 4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5년에 있을 샴페인 서울 2회에서도 다시 한국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오늘은 멋진 샴페인의 정겨울 보면서 샴페인 한잔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와인 마신 나톰 이준혁이었습니다.